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임란입니다. 오늘도 서비스 디자인 기획에 대한 영상 준비했고요.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짚어보자면 저희는 프로젝트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혹은 플립러닝 형식의 강의를 진행할 때 그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지금 이 수업에서 문제점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할 것 같은 학생들이 있어서 살짝 짚어보자면 학생들이 제가 제안한 그 주제 안에서도 세분화된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된 서비스로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뭐 앱 개발이나 프로그래밍 교육과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주제로 하는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대인들의 영어 강의, 스피킹 강의를 위한 서비스, 그리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안했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뭐 강의 플랫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요리 같은 것들을 위한 그 서비스를 제안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아직 주제를 정하긴 했지만 세분화된 문제점을 현재 찾은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디자인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시간을 주어준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5분은 해법을 찾는 데 쓰겠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만큼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문제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즉, 문제점 자체를 잘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UI, UX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역량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디자이너들한테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당연히 아름다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하긴 할 거예요. 그치만 그것은 전부는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UX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냥 잘 설계된 그 앱 화면 한두 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찾고자 했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게 과연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점이었는지 혹은 사용자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점이었는지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그 어플리케이션의 모습으로 풀어보려고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꼭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점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저는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알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앱을 설계할 때 문제점은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소리가 울리는 것만으로 혹은 진동이 울리는 것만으로 사용자들의 잠을 깨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학생들 중에도 잠기가 어두워서 알람 많이 울려도 계속 꺼놓고 다시 울리게 하고 꺼놓고 다시 울리게 하고 그런 학생들 있지 않나요? 그런 문제 상황을 발견을 했었던 것 같고요. 솔루션으로서 이 앱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 화면에 있듯이 요것과 비슷한 사진을 찍으세요. 혹은 핸드폰을 30번 흔드세요. 아니면 이거 계산해서 정답을 써주세요. 등등으로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잠을 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다음은 리멤버라는 어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아직 학생들은 어리니까 명함 관리 같은 걸 많이 해보진 않았을 텐데요. 저만 해도 항상 책상에 명함이 잔뜩 쌓여져 있고요. 사실 저도 리멤버라는 서비스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함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멤버가 나오기 전에 또 이미 많은 명함 관리 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앱들에서 초래됐던 또 다른 문제점은 왜 네이버 렌즈 같은 데서 글자 인식을 시키면 명함의 내용을 바로 입력받아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게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어, 그 특징이었는데요. 명함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 같은 게 똑바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멤버라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솔루션을 내놨냐면 명함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면 리멤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명함 내용을 입력해서 디지털화 해주는 약간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디지털화된 방법을 안 쓰고 수동으로 명함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준다는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을 취했다는 게 신기하고 차별화된 포인트로 아직까지도 이 리멤버라는 서비스가 가장 한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의할 때는 보통 5Whys라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표면적인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 강남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 라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나요? 한 단계 더 물어본다면 택시가 잡히지 않았어요 라고 사용자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왜 택시가 잡히지 않았나요? 또 한 번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려고 해서 그랬어요. 또 한 번 물어보면 택시 수보다 타는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동시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면 그 택시들은 짧은 거리를 가려고 하는 거는 거부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방황을 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갈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콜버스라는 서비스가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가 어떤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는 방금 얘기했던 요 택시가 없는 심야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여러 사람들이 가는 경로가 비슷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경로에 맞게 버스 노선이 운영이 돼서 그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택시 대신에 옮겨주는, 이동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